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지기 힘들 듯. 이제부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니 뭐니 해도 무조건 버텨야 살아남는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보다 나아지기 힘들 거. 그동안 경제가 좋았어, 우리나라가.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벗어나면 괜찮겠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나라 많아요, 여러분. 선진국 중에.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부터 얘기할까? 저는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장기간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보다도 안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좋은 게 있어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구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중요하잖아. 근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 아닌가, 여러분? 인구가 왜 줄어들어? 죽는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 적으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전 세계 최강의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건 반박하지 못하겠지? 근데 마땅히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 남자를 결혼할 것 같아? 안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국제결혼 말고 이제 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내는 사실 뭐 막장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올려, 여러분? 그럼 답 없는 거 아니야? 거기다 안 좋은 게 뭐예요? 노인구 늘어나고 있잖아. 노인구는 급속도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가 또 장수국가다 보니까 80 넘어도 정정하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렇다고 노인분들한테 뭐 노후 대비가 잘 돼 있냐?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이제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에 부동 1위잖아요. 옆나라 일본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빈곤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제조업,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알아준 제조업 국가인데 점점 제조업으로 뭔가 이유를 남기기 힘들죠. 반도체도 꺾였고, 그나마 조선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 조선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뭐 다른 거 말고는 뭐 생각하는 게 없어. 그나마 자동차가 다행인데 자동차는 아마 올해부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를 물리면 그럼 미국에서 차를 비싸게 팔아야 되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관세 물려가 차를 비싸게 줬을 때 미국에서 팔리겠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다음 미국 시장에 자동차 많이 팔렸던 이유는 싸니까 많이 샀던 거예요. 싸니까. 약간 이런 거지.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그 중국 제품 왜 사요? 싸잖아요. 싸니까 그거 많이 찾으니까 어떻게 돼? 국내 쇼핑몰이나 이제 도소매업이 잘 안 되잖아. 우리나라 차가 이제 배 타고 미국 가서 그동안 많이 팔렸던 이유도 굉장히 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쌌기 때문에. 근데 관세를 물리면 엄청 비싸지는 거죠. 엄청 비싸면 제 아무리 그 미국 사람이 하더라도 사는 거 주저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관세를 물리게 되면 자동차 쪽은 좀 많이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팔리는 게 아니야.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가 아니죠. 작년만큼 못 팔아. 작년에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이 사실 미국한테 절대적이에요. 거의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미국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많이 좌우하는데 뭐 아마 작년만큼 절대 못 팔을 겁니다. 장난컨대.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전에 아이오닉5가 미국에서 한번 좀 재미를 봤었거든요. 아이오닉5 아시죠, 여러분? 전기자동차.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 나온 전기차 중에 그 차가 제일 잘 만들어서 생각하는데 그 차를 가장 좋아해요. 근데 그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서 이제 좀 세금 혜택 같은 거 적게 많이 줘가지고 차가 싸가지고 많이 팔렸단 말이야. 그 차가 많이 팔린 이유가 전기차 중에 가장 싸서 그랬어요. 미국 내에서. 근데 이제 세금 혜택 없고 막 관세 물려 가다 보니까 판매량이 뚝 떨어져요. 완전 뚝 떨어져요, 이게. 아무튼 여러 가지 사회 봤을 때는 뭐 지금 단기간에 갑자기 경기 회복된다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채용을 안 하거나 적게 하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야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사람 뽑으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정년퇴직자가 나가야 됩니다. 정년퇴직. 두 번째는 뭐냐? 공장을 더 지어야 돼. 생산 기마시설을 더 늘려야 돼요. 스타로 치면 서플을 더 많이 지어야 됩니다. 서플을 지어야 이제 많이 더 많이 뽑잖아. SCV를 더 많이 뽑을 거야. 근데 서플 안 짓는 거야. 인구 막히겠지.
지금 기업들이 서플을 안 지어요. 서플라이 디파트 안 짓습니다. 그러면 인구 막혀가지고 더 이상 생산할 게 없어요. 일꾼 찍어도 밥집 부족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고 이제 뜨잖아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람들 굳이 많이 뽑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단일장 그만둔다. 그만두면 그냥 잠깐 노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놀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 대기업 그만두고 6개월 1년 노는 사람들 좀 많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웬만큼 괜찮은 직장이면 함부로 그만두면 안 돼요. 절대로. 직장의 스트레스를 받니 뭐니 해도 무조건 버텨 살아납니다. 사실 버티는 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직장에 버티는 게 일단 오래 다니는 건데 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또라이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상대하고 버티는 게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내가 버티려고 해도 뭐 직장에서 나 같은 사람도 자를 수도 있는 거니까. 특히나 가장 이제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 중간 관리자급들이에요. 사원 대리급이 아니라 이제 파트장급. 예. 왜냐 보통 이제 사기업에서 뭐 경기가 안 좋다거나 회사 재무상이 안 좋으면 이제 희망퇴직이라는 걸 좀 단행을 합니다. 이미 희망퇴직 얘기가 나온 회사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상이냐? 보통 근속 10년 이상 회사를 다니지 10년 이상 되는 뭐 과장 이상급 파트장 이상이죠. 그 사람들 내보내. 보통 나이가 한 4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그냥 못해서 40대 초반 이상. 보통 가장 많이 날려버리는 게 이제 근소가 15년에서 한 15년 이상 넘어가는 분들, 15년에서 25년 사이. 예, 그 사람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 예. 근데 그분이 나가려고 하겠냐고요? 안 나가겠죠. 왜냐 그분들 결혼하고 이제 처자식도 있잖아요. 돈 나갈 때가 많은데. 그분도 아는 거예요. 내가 나가버리면 이 정도 이상은 두 분 다시 못 다닌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나이 많은 상태에서 나가서 뭐 합니까 지금? 아무리 내 회사에서 뭐 직책을 맡았다 하더라도 나가는 순간 끝인데. 그러니까 버틸려고 하겠죠. 회사에서 난감하니까 누군가 내 보내야 되는데 안 나오고 버티면서 굉장히 난처하지 이게. 그래도 버티셔야 돼. 그래도 자꾸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버티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복이 대체적으로 3년 안에 문 닫습니다. 부산에서 5대 상권 중 한 군데서 임대업하고 있습니다. 1년간은 잘 되고 2년째 고만고만 3년째부터는 못 버티고 나가네요. 저도 25년째 자영업 하는데 같은 업종 거의 10분의 1로 줄었고 5년 안에 다시 10분의 1로 줄어들 듯한데 주변 가게하는 지인들 이자 올라간 후 대체적으로 안 좋았고 올해부터는 심하게 안 좋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부산은 진짜 많이 힘들겠다. 부산은. 왜냐면 부산이 전국에서 이제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곳이에요. 부산이 이제 별명이 있잖아요. 노인과 바다라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노인과 가장 많고 젊은이가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산도 요즘에 이런 자영업으로 이제 돈 벌기 쉽지가 않아. 인구가 많은 곳이긴 하지만 노인분들은 또 먹는데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도시든 노인이 많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노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노인들은 절대 다수가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노인들은 배달하고 친숙하지 않습니다. 배달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 배달 시켜 먹을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인분들 중에. 웬만하면 재래시장 가가지고 반찬거리 사가지고 먹는 게 익숙해요. 그분들은. 그분들 해먹는 세대란 말이에요. 해먹는 세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외식 산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영업으로 이렇게 좀 장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관광객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이거나. 이게 뭐 3년 안에 문 닫는 게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3년 안에 문 닫는 얘기는 큰 돈 들여서 장사했지만 손해보고 접는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가게를 차렸지만 대다수는 3년 안에 문 닫고 본전도 못 거두고 손해만 잔뜩 보고 접는다.
1년간은 잘 되고 2년째 고만고만 3년째부터는 못 버티고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면 1년 때는 돈을 벌어. 근데 2년 때 고만고만하면서 돈을 좀 까먹어. 3년 때 벌어놓고 다 까먹고 나가는 거예요. 못 버틴다는 게 뭐냐면 적자라는 거지. 적자 돼가지고 1년간 벌어놨다고 다 까먹고 하면서 더 이상 까먹을 게 없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번 게 아니야. 그럼 가게 창업 비용 다 날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간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순수익을 한 7천 찍었다 생각하겠습니다. 7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많이 벌었네. 근데 2년째 한 2, 3천 벌어. 그래도 그동안 벌어난 게 버텨. 근데 3년부터 정말 안 되는 거야. 막 적자인 거야. 그래서 벌어놨다고 땡기고 가는데 이제 바닥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땡기면 내 빚쟁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털고 나오는 거지. 아마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어딜 가도 힘듭니다. 뭐 상권 좋은 데 가도 힘들어요. 이제 상권에서 뭐 장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창업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사람들이 지갑도 안 열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뭔가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함부로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예. 그리고 다른 직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